안녕하세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승전부대 병영 독서 코칭을 맡게 된 박지영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병영 독서 코칭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스웨덴 기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랑 독서 코칭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6차시 동안 어떤 책을 볼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웨덴 기사 아셔서 그랬지만 중세 유럽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옷을 이렇게 중세 유럽의 여인처럼 네. 입어보았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비대면 강의를 이렇게 병사님들한테 드렸는데 사실 되게 일반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고 듣다 좀 지루하실까봐 제가 이런 좀 이벤트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강의든 저는 사실은 모든 일이든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 3번에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뭐 구독 이런 것 좀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큰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그거 알려드리기 전에요.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2014, 15, 16, 20, 21년 이렇게 연임으로 병영 독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강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외로 제가 한 26년, 7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학 강사, 자기주도 학습 강사, 독서 강사, 네, 논술 강사까지 여러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EBS 창의 융합 활동 강사 그리고 EBS 자기주도 학습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유튜브 치시면 별타쌤 치시면 제가 교육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업로드를 이 별타쌤 채널에 올려드릴 건데요. 네, 보시고 아주 이제 이렇게 아직 자녀분들이 없으시니까 네 그렇게 관심 분야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랑 구독 해주시고 미리 아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사 말고요. 제가 어떤 수업을 하게 되는지 6차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차시 저랑 함께 할 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제 첫 번째 책은요. 스웨덴 기사 문학이죠. 소설에 대해서 레오 페르츠 네, 소설 지은 소설이고요. 우연히 만나서 신분이 뒤맡긴 도둑과 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저랑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사예요. 역사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죠? 보이시나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는 뭐 그 흔한 물고기 있잖아요. 30cm의 그 크기의 그 청어 이런 물고기들이 정말 세계 역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어떤 이야기로 바꾸게 됐는지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저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년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3차 시에 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원 시인 지음인데요. 조금 이렇게 긴 산문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은 나태주 시인의 책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병사님, 장병님들이 정말 이게 감성이 살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랑 독후 활동지 적어서 저랑 같이 공유를 하는데 제가 독후 활동지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 정도로 유튜브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시 사회과학 기술에 대해서 사회학 아는 척하기. 자, 우리 존 레이글 즈음인데요. 우리 뭐 사회학은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지, 사회학은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자본주의와 사회학의 관계는 어떤지. 그래서 너무 교과서처럼 딱딱한 사회학 말고요. 만화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만화 같은 게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화처럼 말랑말랑한 재미있는 사회학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학 예술이에요. 이거는 이언 올라서프 지은 책인데요. 실은 나도 철학이 알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아까 요것도 요새 유행이에요. 사회학 아는 척하기, 무슨 아는 척하기 이렇게 해서
네, 천문학 아는 척하기, 미술사 아는 척하기.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 하는 척하기. 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게 유행이에요. 실은 나도 철학이 알고 싶었어. 그랬는데 실은 나도 과학이 알고 싶어서, 실은 나도 식물이 알고 싶어서, 이런 시리즈물의 책인데요. 철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접하기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내 돈으로 좀 잘 안 사보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만 그런가요?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철학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재밌는 철학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박재영 강사가 제일 자신 있는 책, 자기계발책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스코지움인데요. 저도 이제는 사실은, 좀 완벽주의가 아니어서 완벽주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부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너무 게으르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막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두 분이 다 보셔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 게으름이 습관이 되기 전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 버릇을 이기는 그런 7가지, 17가지, 네, 7가지, 네, 훈련 단계인데요. 너무 또 열심히 살려는 부분도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내가 미루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스킬이나 알게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차시 저랑 만나볼 거고요.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업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는 출석 선물을 드려요. 출석을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일단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독후 활동지를 제가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을 우리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출해 주시는 걸 기준으로 제가 출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의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이제 교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한 번만 참석하시더라도 제가 네, 미피 0.5mm 네, 7가지 볼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뭐 출석을 6회차를 다 했어요. 6회를 독서 코칭지를 다 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는 작은 선물이라고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차시 많이 하셔가지고 모두 하셔가지고 제가 스타벅스 쿠폰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차시 독서 활동지를 공유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출석 기준으로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스웨덴 기사라는 책을 저랑 같이 공유를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로 써주셔서 저기 담당관님한테 제출하셔도 되고 워드로 쳐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워드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 소개, 책 소개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면화 과정이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내면화를 가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독서를 확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시 읽을 책 소개까지 제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는 독후활동지 이제 받으면서 이제 스웨덴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이제는 내용 들을 텐데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장병님들이 읽으셨는지. 저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고전소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정말 한 번에 쭉 읽었어요. 그죠? 그런 장점이 어디서 있었는지 이 책에 대해서 분석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1936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18세기 초 이제 유럽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환상 소설인데요. 아우구스트 대왕이랑 스웨덴 왕 칼 12세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던 그때 1700년경이 배경이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나갔지만 매일 밤 이제는 창문을 두드리면서 딸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프롤로그 보면 이거 무슨 얘기지? 이런 인트로를 이렇게 살짝
살짝 던져주죠. 이런 걸 갖다 좀 액자 소설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도둑과 기사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딱 읽고 나면, 다시 인트로가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퍼즐처럼 이렇게 맞추듯이 이렇게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쾌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고민되고 막 이렇게, 무슨 나보고 뭐 이렇게 던져놓은 느낌 있잖아요. 너네가 결론을 알아서 내 막 이러는 거 사실은 잘 안 좋아해요. 제가 수학 강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다리라 그러면 안 되나요? 아기. 네.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이 그래요. 근데 이 레오 페르츠가 사실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소설 말고도 다른 소설 자체도 이게 정말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웨덴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역사도 있고 종교도 있고 역사랑 종교 그리고 또 선이랑 그리고 현실이랑 환상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대중소설처럼 고전소설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고전에서 보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관념적이고 약간 모호한 그런 문장들이 아닌 굉장히 이분 강명순 옮기신 분도 굉장히 간결한 문장이랑 이야기 중심도 굉장히 전개가 빠르게 해서 독자를 굉장히 단숨에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푹 빠져서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가치가 있었고요. 재미나 또 의미 그리고 고전의 가치 같은 거를 동시에 갖춘 네, 그런 작품이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소개 다음에 이제 작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요, 레오 페르츠예요. 레오 페르츠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작가죠. 독일어 문화권의 이제 거장이죠. 거장이고, 이제, 저도 사실은 죄송한데, 레오 페르츠 책을 처음 읽었어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독일어, 유럽 이렇게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물론 이제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고, 뭐, 프란츠 카프카랑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카는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교집합이 많은 그런 작가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읽어보고 저 굉장히 이제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굉장히 관념적인 주제를 속도감 있게 그려내는 환상 소설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프라하의 유대인 집안에서 좀 부유하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제국의 수도였던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라하 출신의 유대인 작가 그 프란츠 카프카랑 동시대를 살았고 그와 같은 이렇게 보험 회사를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좀 이렇게 재밌는 또 이런 이벤트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레오 페르츠 같은 경우는 1882년에 이제 프라하에서 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으로 이제는 이주를 해서 소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1920년대는 굉장히 최고의 작가 한 40대 이제는 안 되겠죠. 38, 뭐 이때는 굉장히 이제 최고의 작가로 명성을 누려요. 1920년대는. 근데 그때 이제는 마침 이제 역사상 배경이 히틀러가 등장하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작가를 배척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1938년 정도에 팔레스타인으로 망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망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문학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작품을 이제 쓰더라도 유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라서 독일 수출이 또 금지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품이 다 사장됐어요. 그리고 망명 이후도 이후에 한 40년 동안 이 페르츠는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죠. 이 사람 자체가 잊혀지게 돼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칼비노라든가 아니면은 뭐 히치콕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요새는 굉장히 이제는 뭐
찬사를 받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는 이런 관심들이 생기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책이 출간이 계속 되게 되죠. 세계 각국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재평가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2002년 정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환상성이랑 이제 서스펜스가 돋보이는 페르초 소설은요, 굉장히 이제는 문학성이나 대중성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췄다는 평이 있고요. 아, 이 사람 얼굴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 사람이죠. 네, 이렇게 작가처럼 생겼나요? 저는 수학자랑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보험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했던 사람이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같이 읽으면 좋을 책 소개시켜 드릴 때 심판날의 거장이라는 책 같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9시에서 9시 사이. 저 아직 이 책은 못 읽었어요. 9시에서 9시 사이는 못 읽었는데 심판날의 거장 읽고 무서워서 잠을 못 너무 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작가 소개까지 해드렸고요. 이렇게 문학성이랑 대중성 그리고 고전의 가치까지 알게 된 이 작가의 이런 스웨덴 기사 책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데요. 사실 제가 줄거리를 잘 말씀은 드리진 않아요. 책에 대해서. 근데 이 소설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재밌게 각색하면서 좀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럼 제가 3편으로 나눴어요. 항상 3편으로 나오는데 지금 1편 끝났고요. 2편에서 만나요.